편입준비 초반에는 영어 공부 비중보다 부족한 학점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비중이 더 컸어요. 독학사 1단계 기본 과목이 국어, 국사, 영어에 추가 선택 과목 2개여서 일주일 정도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합격해서 몇십 학점을 받았고, 이 외에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면 18학점을 얻을 수 있어서 필기를 미리 따고 실기는 여름에 겨우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도 따서 6학점을 또 채울 수 있었어요. 이때 학점을 채우기 위해 따준 자격증들이 나중에 이력서 자격증란에 뭐 하나 채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원이 규모가 작은 학원이다 보니까 수험생들끼리 친해지기 쉽고 서로 정보도 알게 되면서 학점이 그렇게 부족한 건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4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학원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학원이 문을 닫을 때 집에 갔어요. 그렇게 초여름이 됐고 이제 학점은 걱정을 안 하고 영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매주 위클리 테스트를 보면서 바닥에 있던 저는 그래도 중간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초반에 20명이었던 학생들이 80명 정도 됐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초반에는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때도 있었고, 지문에 나오는 어휘가 생소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감으로 찍는 경우가 많아서 울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는 것보다 아는 어휘가 더 많아지고 위클리 테스트에서 2등까지 찍어보게 됐을 때는 정말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름이 되고 저에게도 슬럼프가 왔습니다. 이유는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고 정체돼서도 있지만 사람 때문이 컸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 친하게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중간에 학원을 이탈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험생활이 빡세기도 했지만 학원 안에 수험생들끼리 친해지면서 각자의 실력을 알게 되니까 매주 성적대로 등수 매긴 명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교하는 것이 싫다면서 자기는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학원에 나갔어요. 물론 저랑 그 친구는 서로를 응원하면서 훈훈하게 헤어졌고, 저는 당연히 혼자서도 수험생활을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매일 같이 먹던 밥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느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엄마와 동생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가 8월이었는데 편입 준비에 있어서는 진짜 열심히 해도 모자랄 때거든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가장 슬럼프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때쯤 학원을 이탈하거나 편입을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외로워서 그런지 학원 안에서는 사귀는 커플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일주일 정도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 누워만 있어서 진짜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입원을 해서 공부를 못한 시간에 저의 경쟁자들은 계속 공부했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은 쭉쭉 빠졌습니다. 퇴원을 하고 다시 고시원으로 갔는데 저는 이미 1년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할 생각으로 고시원까지 잡은 거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영어에 파묻혔고, 화장실 갈 때도 패러프레이즈 정리한 걸 가져가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외로워서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학원 실장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고, 대화를 하고 나오면 조금 풀렸어요. 다른 학원 사람들이랑은 친구가 되거나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를 더 두고 철벽을 치면서 해이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지친다 싶으면 유튜브에 수험생들 대상으로 스타 강사들이 일침을 날리는 영상을 보면서 자극을 받으려고 했고, 점수가 안 나와서 자책할 때마다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걸 보면서 계속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10월부터는 이제 학원에서 모의 시험을 계속 쳤는데요. 진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 맞춰놓고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그때부터는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윤곽이 나오는 때라서 학원에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어디 학교에 지원할지 상담을 합니다. 근데 편입시험이 재밌는 건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 다 달라서 내가 A라는 학교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 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B 학교 시험은 합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물론 절대적으로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 모든 학교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겠죠. 저는 그 당시 스카이 빼고 다 지원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전적대학교가 4년제 경계권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라인으로는 지원할 생각이 없었고,
무조건 4년제 인서울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낮은 편입 준비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을 포기하고 학교 간판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과가 국어 국문학이고 2순위가 사회학이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물론 문과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고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보통은 상향, 하향 지원 합쳐서 10군데 넘게 지원하는데요. 저는 원서비 부담도 있고 해서 8군데 시험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중순이 넘으면 이제 거의 학원에 안 있고 시험을 보러 다닙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첫 시험이 12월 말경에 제가 하향 지원했던 K대였는데요. 거기는 제가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한 곳이라 별로 떨리지는 않았는데 막상 학교 정문에 도착해서 전경을 보니까 그때 당시 고졸인 제가 얼마나 건방진 생각을 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학교가 너무 좋아서 붙여주기만 하면 정말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수많은 수험생들로 꽉 찼고 경쟁률이 기본 50대 1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허수도 꽤 있겠지만 제가 그 허수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 첫 시험을 끝냈는데 너무 찝찝했습니다. 말아먹었다는 증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하향 지원했다고 생각한 곳은 예비번호를 받고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또 정신 제대로 차려야겠다 생각하면서 1월을 준비했는데 1월에 진짜 중요한 대학교 편입시험이 다 몰려있거든요. 제가 지원한 학교들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70대 1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비우고 그냥 닥친 시험 시간에 혼이 빠질 만큼 집중했어요. 시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기력이 없을 정도로요. 그 학교들 중에는 제가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에 있을 때 거점대학교로 삼고 포교활동을 했던 대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 강의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칠 때 그 시절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치만 아련한 추억들을 떨쳐버리고 제 영혼을 바칠 기세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제가 1차로 시험을 합격한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흔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대학 서열 중에 상위에 있는 명문대들은 거의 다 편입시험을 합격해도 그건 1차 합격인 거고 2차로 면접이든 전적대학교 성적이든 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 얼떨떨했지만 운이 좋게도 제가 지원한 곳 중 가장 좋은 세 학교에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S대와 E대는 2차로 면접을 봐야 했고 H대는 전적대학교 성적을 2차로 봤습니다. H대는 저보다 전적대학교 성적이 높은 사람이 붙었는지 최종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렵기로 소문난 대학교 시험을 합격했다는 걸로 만족을 하고 면접을 준비했어요. S대는 1차 시험이 워낙 난해하다고 소문난 곳이라 저는 국문학보다 경쟁률이 떨어지는 사회학을 넣었는데 저희 학원에서 저만 1차 시험을 합격해서 실장님이 모의 면접 연습을 같이 해줬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사회학과 관련 책들을 읽으라고 뽑아준 걸 달달 외워서 갔지만 분위기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편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학교로 들어오는 걸 탐탁지 않아 하는 교수님 한 분과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성격의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완전 압박 면접이었어요. 인성 면접일 줄 알았는데 전공 지식과 관련된 걸 물어보셨고 저는 바보 같은 대답을 해서 무서운 교수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저는 울면서 실장님한테 전화로 망했다고 했어요. 실장님은 위로해 주셨고 다음 학교 면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대는 제가 지원한 학교들 중 유일한 여대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원하는 국어국문학 전공을 선택했는데요. S대 면접을 망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덜덜 떨면서 면접장에 갔어요. S대랑 마찬가지로 엄해 보이는 교수님 한 분과 인자해 보이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질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느꼈는지, 왜 이대 국어국문학에 지원했는지, 마지막으로 만약 이대에 들어온다면 어떤 학업 계획과 성취하고 싶은 꿈이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저는 전부 다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진짜 떨면서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계속 진정시켜 주셔서 저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질문들도 제가 얘기할 거리들이 많은 것들이라 진솔하게 답변했는데 교수님들도 웃어주셔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장을 나와서 정문을 향해 걸으면서 저런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들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도 시험도 통과하고 면접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서 김칫국을 마셨죠. 그 이후로 저는 고시원에서 모든 학교들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면 됐는데 이제 영어책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잘 실감나지 않았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대학교로부터 최초 합격 통보를 받았고 학원에 알리니까 학원 실장님이랑 선생님들이 엄청 축하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제2대학교, H대학교, K대학교, H대학교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는데 저는 이대랑 제2대 중에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랑 주변 친구들한테 쑥스러웠지만 행복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압도적으로 이대 의견이 많았어요. 특히 엄마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셔서 저는 이대를 택했습니다. 두 학교 다 너무 좋은 학교고 저한테 과분한데 저도 면접까지 본 곳이라 그런지 이대가 더 끌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을 했고 저는 드디어 외롭고 힘들고 치열했던 편입 준비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을 맺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지긋지긋한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동생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행복했어요. 당시 고시원에 살면서 옥상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속옷 한쪽이 자꾸 없어지거나 음식물 관리를 누가 잘못했는지 바퀴벌레가 가득 생겨서 건물 앞 찜질방으로 도피해서 잠을 잔다거나 하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았어요. 약 1년간 편입 준비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저의 서러움은 이 영상 한편으로는 차마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깊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기특한데요. 그 후에 저는 사랑하는 동생과 같이 살림을 합쳐서 살 생각에 너무 설렜고 엄마는 눈물을 보이실 만큼 제가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명문대생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셨고 동생들도 저를 대단하다며 인정해줬습니다. 제가 다시 가족들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서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좋은 학교에서 다시 미래를 꿈꾸면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순진하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3학년으로 다시 편입한 학교 첫날에 저의 기대와 예상은 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